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풀면 답이 딱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답이 확률적으로 나온다. 이 문제의 답이 뭐지? 네, 1번 1 확률 60%, 2번 1 확률 15%, 3번 1 확률 10%. 너 나와. 넌 처맞을 확률 100%야. 그러다 보니 물리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몰라서 확정적인 답을 못 구하는 것이지 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자연계는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 확률적인 답밖에 못 구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닐스 보어. 신은 적어도 선형대수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듯.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님. 양자역학의 응용 강의 중. 보어 측의 주장은 관측하기 전에는 물리량이 여러 상태의 중첩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확률적으로 물리량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이른바 코펜하겐 해석으로 불린다. 확률 50%, 사귄다, 차인다. 관측하기 이전에는 물리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저기, 좋은 분 만나세요. 차인다 100%. 관측하는 순간 물리량이 결정된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드립입니다. 슈레딩거도 사실 자연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해석을 매우 싫어했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까기 위해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설을 고안한다. 야, 그럼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겠네? 말이 되니? 그러나 확률적 해석이 정설이 되어버린 지금 확률적 해석을 반박하려 고안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의 불가해함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것은 아이러니이다. 보셨죠? 양자역학이 이렇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슈레딩거는 이런 결과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 내가 이런 확률적인 해석에 일조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아니, 이걸로 노벨상까지 받으셨으면서. 여하튼 요새 철학, 종교, 문학 등에서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적인 얘기이며 슈레딩거의 방정식과 양자역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하겠다. 난 둘 다 쥐뿔도 모르니까 그냥 고양이나 데리고 놀아야지. 야옹! 헤헤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이런 코멘트를 남겼다. 그런 골아픈 얘기는 당장 그만둬. 누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하면 나는 총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멀리하고 고양이 카페나 가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슈레딩거 방정식이 뭔가요? 쉽게 말해 아주 작은 세계에서 전자같이 작은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방정식입니다. 그걸 계산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큰 물체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것은 18세기부터 할 수 있었어요. 이름도 유명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그와 달리 전자처럼 아주 작은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것이죠. 만들고 싶다고 방정식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더 놀랍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화에서 보니까 계산을 하면 답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네, 결과가 확률로 나옵니다. 전자의 위치를 알아보려고 계산을 했더니만 결과가 여기 있을 확률 이만큼, 저기 있을 확률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셈이죠. 그럼 뭐 결과가 크게 도움이 안 되겠는데요. 동전 던져놓고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춰보라니까 앞면일 확률 50%, 뒷면일 확률 50%, 요따위 소리 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더 연구하면 더 정확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닐스 보어 등 몇몇 과학자들이 자연은 원래 확률적이라 이런 확률적인 답밖에 못 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자연계는 원래부터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우리가 측정하는 순간에야 답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안대로 눈을 가리고 동전을 던진 뒤 앞면이 나왔을지 뒷면이 나왔을지 맞춰본다고 합시다. 결과가 안 보이니까 우리들은 앞면일 확률 50%, 뒷면일 확률 50%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사실 결과는 앞면 또는 뒷면으로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모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작은 세계,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땐 여러 결과가 겹쳐서 존재하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 다른 결과들은 다 죽고 한 결과만 살아남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개소리 같은데요. 제가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은 동전이 막 춤을 추고 있다가 보는 순간 앞면 또는 뒷면으로 정해진다는 소리 같군요. 아, 예. 동전은 신비한 양자역학의 룰이 적용될 정도로 작지 않아서 그럴 일은 없지만요. 여튼 저도 이런 이상한 이론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역설까지 만들어가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거의 저 말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저 개소리가 맞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악명 높은 겁니다. 제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제 주머니 속 동전들도 춤을 추고 있을까요? 스티븐 호킹이 총을 괜히 찾은 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과묵한 과학자. 이공계의 뛰어난 인재들 중에는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나랑 대수방정식 공부하고 놀 사람. 여자다. 애들이 내 논문 이상하다고 놀린단 말이야. 엄만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다. 노잼은 우리의 가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연 최강은 오늘의 주인공 폴 디렉일 것이다. 폴 에이드리안 모리스 디렉, 1902년에서 1984년. 프로 노잼러. 여기서 잠깐, 나는 참견쟁이 스피드 엑스건. 폴 디렉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뭐 한 사람인지 설명해주지. 읽기 귀찮으면 스킵하라고. 폴 디렉은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슈레딩거와 함께 노벨상을 받았다. 같이 노벨상 받았는데 지만 고양이로 유명해지고. 주요 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브라켓 벡터 고안, 디렉 방정식, 페르미 디렉 통계, 디렉 델타 고안, 단물직 예측 등등등. 고마워요, 스피드 엑스건. 폴 디렉의 아버지는 매우 엄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부모란 원래 자식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형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슬퍼하셔서 놀랐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막 그런 거였어 원래? 여튼 그런 아버지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려고 집에서는 프랑스어만 쓰도록 시켰고 엄격, 근엄, 진지. 오늘부터 집에서는 프랑스어로 말한다. 프랑스어를 잘 몰랐던 디렉은 그냥 말을 안 했다. 그냥 겁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과묵한 남자가 되었다. 폴 디렉, 노잼 과학자.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게 된 게. 어찌나 과묵한지 동료 과학자들이 과묵함의 단위로 디렉을 정의해서 썼을 정도다. 1 디렉, 1시간에 한마디 하는 것. 2 디렉, 1시간에 2마디 하는 것. 자네 오늘 이 디렉인 걸 보니 뭐 좋은 일 있는가? 여튼 이런 성격이다 보니 그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여자랑 거의 대화도 못했는데. 저 길 좀 물을게요. 여자. 시스템 장비를 정지합니다. 드드드. 그래도 결혼은 했다. 디렉이 아내와 연애 시절 주고받은 편지를 보자. 내가 당신 외에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신 정말 보고 싶은 거 알아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나를 좋아하긴 했나요? 디렉과 싸운 후 아내가 보낸 편지 중. 디렉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표로 정리해서 보냈다고 한다. 질문. 내가 당신 외에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답.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내가 보고 싶은 거 알아요? 아는데 어찌할 수 없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잘 모른다. 당신 기분은 자주 바뀌어서 예측이 어렵다.
나를 좋아하긴 했나요? 조금. 휴, 깔끔하게 정리했다. 물론 혼났다. 대답하라고 물어본 질문 아니거든? 대답이 필요 없는데 질문을 왜 하지? 디렉은 재미있는 일화가 유독 많다.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질문 있는 사람. 오른쪽 아래 수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잖아. 이해가 안 된다니 불쌍하구먼. 여기서 알 수 있는 디렉의 뇌 구조. 물음표로 끝나는가? Yes. 질문임. 대답한다.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너 기분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No. 질문 아님. 받아들인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쩌라고. 입은 튜링 테스트 통과 못할 듯. 심심이보다 인간미가 없음. 설명충. 튜링 테스트는 채팅 대화만으로 상대가 인간인지 아니면 심심이 같은 인공지능인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디렉이면 바로 인간이 아니라고 판정받을 듯. 디렉은 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공대생 마인드다. 과학은 어려운 사실을 쉬운 말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어려운 말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아닌데, 과학 겁나 이해 안 가는데. 쉬운 말? 수학이 쉽냐?